한국인들 때문에 지금 일본 조상들이 욕먹고 있는데 어딜 가겠다는 거야? 왜 몇 번을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 아빠 제발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이제 인정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동뭉클입니다. 여기 일본에 사는 한 소녀가 아버지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부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감동뭉클에서는 해외 커뮤니티와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사연자의 요청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즐거운 시청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히로사와 루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한류 열풍이 불고 있어요. 제가 사는 시골 마을인 학교에서도 저와 친구들은 매일 한국 드라마를 감상하며 K-팝 아이돌 소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꼭 친구들과 한국을 여행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마스모토시입니다. 여긴 일반적으로 도시보다는 자연환경과 조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골입니다. 아름다운 산악지형과 전통적인 일본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 동네에 비하면 한국 드라마 속 반짝이는 도시의 모습을 보면 항상 부러움을 느끼곤 합니다. 가장 부러운 것은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하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반 친구 중에서 제가 제일 친한 친구인 하루카는 한국을 다녀온 유일한 친구예요. 그 친구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트로트 가수인 송가인 씨의 팬이라 송가인 씨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가족과 함께 한국을 여행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콘서트에 가 있는 동안 하루카는 엄마와 쇼핑도 하고 한국의 예쁜 카페들도 다니면서 구경했다고 했어요. 불고기에 비빔밥에 특히 한국 길거리에서 파는 간식들도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저는 여행 다녀온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부럽고 왜 우리 집은 못 가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꿈도 못 꾸리거든요. 저희 아빠 때문에요. 저희 아빠는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한국인들을 욕을 하고 일본 안에서 욕을 하는 혐한 우익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자상한 분들이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저는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부모님과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한류에 빠지게 되면서 아버지와 계속 다투게 되었어요. 제가 한류에 빠진 계기는 BTS를 보자마자 반해버렸어요. 완벽한 얼굴과 뛰어난 실력까지 정말 BTS는 제가 본 최고의 가수예요. 그렇게 K-팝에 빠지다 보니 다른 한국 아이돌들도 알게 되었는데 일본 아이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멋진 외모와 키, 뛰어난 노래 실력에 정말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제 K-팝 사랑은 엄마한테까지 전해졌어요. 한국 드라마도 정말 재미있어서 계속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한국 드라마는 내용도 탄탄하고 배우들의 연기력 또한 훌륭했어요. 이제 일본 드라마는 눈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엄마도 저와 한 두 편 보시더니 이제 저보다 더 한국 드라마의 매력에 흠뻑 빠져 계세요. 이제 유치한 일본 드라마는 못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빠지면 빠질수록 언젠가 꼭 한번 한국을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더 나아가서 기회가 된다면 대학교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큰 꿈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학교의 수학여행지로 한국이 선택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지난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수학여행이 3년 만에 이루어진 거였어요. 관련 소식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 아마 관련된 소식을 본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얼싸안고 방방 뛰었어요.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한국 여행이라니 4박 5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남산타워, 남대문시장, 명동, 롯데월드, 경복궁 등 제가 가보고 싶었던 중요한 장소들을 모두 방문할 수 있는 일정이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 아버지였어요. 학교 수학여행지가 한국으로 결정되고 여행비를 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에 한국 출신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던데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거냐며. 아버지는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이기적이며 일본인을 심하게 차별하는 한국으로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를 결정할 수 있느냐고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학교에 항의 전화를 걸어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막아야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빠가 그렇게 하시면 전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학교를 다니냐고 말씀드렸어요. 학교에서 결정된 일인데 어떻게 변경을 하겠냐며 일정도 이미 나왔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위험한 한국으로 너를 보낼 수 없으니 너라도 수학여행을 빠져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테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절대로 네가 한국에 가는 건 허락을 못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상황이 되니 저는 눈물이 줄줄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시지도 않고 단순한 편견으로 한국을 완전히 거부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너무 미웠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역사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는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 깊이 있게 알기는 어렵지만 일본인들이 한국에게 한 행동이 독일 나치의 행동과 다를 바 없었고 그건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 독도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이것 또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달랐어요. 왜 아빠는 제대로 알아볼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이 문제로 수학여행을 가기 전날까지 아빠와 말다툼을 벌인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매일 메신저를 통해 한국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보고해야만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우리를 향해 아빠가 우려한 것과는 달리 카메라 플래시로 세례를 받고 잘 왔다라는 인사만 들었습니다. 아빠가 말한 것처럼 일본인이라고 꺼지라는 말이나 계란을 던지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친절하게 우리를 반겨주셨어요. 실시간으로 전송한 한국의 뉴스를 보내면서도 아빠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저희는 전주를 방문하여 한옥마을을 구경하고 한복을 입어보며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멋을 알기에는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음식을 시도해봤는데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고 맛은 없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일본에도 한국식 식당이 들어와 있는데 아버지가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한 번도 일본에서 한국 음식점을 방문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에 와서 진정한 맛을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한국인들의 친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시장을 구경하러 갔는데 특별히 고소한 냄새가 나는 곳이 있어서 다가가 보니 김을 파는 가게였어요. 일본에서는 한국 김이 유명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김은 일본 김과는 맛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일본 김은 좀 두껍고 간장 맛이 나서 바삭하고 얇은 한국의 김과는 맛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았습니다.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김을 구우시는 장면을 찍으려고 했는데 할머니께서 이리 와보라고 손짓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잘못한 줄 알고 겁을 먹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할머니께서는 굽던 김을 먹기 좋게 잘라서 먹으라고 주셨어요.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을 먹으면 돈을 내야 하는 건가 싶어서 지갑을 꺼냈는데 할머니께서는 손사래를 치며 한국에 와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잘 놀다 가거라. 일본인들이 한국 김을 좋아한다니까 맛보고 가거라라고 옆에 계시는 분이 휴대폰으로 통역해 주셨어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올 것만 같았어요. 역사 문제에서 피해자로 여겨지는 한국인이 일본인이 믿게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이렇게 따뜻한 대우를 받다니 그 순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일은 또 있었어요. 우리가 찾아간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도 우리를 모두 열렬히 환영해 주었고 우리는 번역 앱과 서툰 한국어, 영어, 일어를 섞어가며 K-팝과 드라마 이야기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서툴게 물어봤는데 한국 학생들은 일본이 명백하게 한국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한국을 방문한 우리에게는 나쁜 시선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크게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사람이었죠. 한국인들은 오히려 더 큰 포용으로 일본인을 맞이하며 참을성 있게 일본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자기의 편견에 갇혀 있었죠. 이런 한국인들을 비난하다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일어난 일을 메시지로 보냈는데 그 메시지는 읽기만 하고 도통 답변이 없었습니다. 우선은 한국에 왔으니 아빠의 걱정은 다 잊고 저는 한국을 열심히 즐겼습니다. 저를 정말 감탄하게 한 것 중 하나는 전주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인데도 정말 신기했어요. 마스모토시에 와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죠. 좋게 말하면 자연이 아름다운 시골이고 나쁘게 말하면 총구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가 이 정도로 멋진데 과연 서울은 어떨지.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더 반짝거리고 멋지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착하자마자 크게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서울보다 현실의 서울은 훨씬 휘황찬란하고 멋졌어요. 처음으로 놀라웠던 것은 지하철이었습니다. 마스모토시는 노면 전차가 다니는 곳이라 100년이 넘도록 운영되고 있어 가까이서 보면 부서질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또한 자동차 신호와 함께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가 멈추면 지하철도 같이 멈추고 달리면 같이 달리는데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고 좋은 점도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폐를 잔돈 교환기에서 잔돈으로 바꿔 딱 맞게 요금통에 넣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좀 웃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요금통과 잔돈 교환기가 붙어 있어 딴 생각을 하다가 돈을 잔돈 교환기에 넣게 되면 다시 돈을 찾을 방법이 없다는 게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도쿄 지하철은 좋지 않냐고 하실 텐데 전혀 아니에요. 저도 가끔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복잡하고 안내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환승하려다가 지하철을 반대로 타거나 환승역을 놓치는 일도 많고요. 부끄럽지만 일본인인 저도 도쿄에 갔다가 길을 헤맨 적도 많아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정돈되어 있고 큰 역사 안에 환승 표시가 잘 되어 있으며 지하철 역무원들은 안내를 부탁하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친절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한국인들의 이런 친절과 배려심은 꼭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번 수학여행에서 최고로 환상적인 것은 롯데월드였어요. 일본의 놀이동산을 한국 사람들도 꽤 많이 방문한다고 알고 있지만 심심한 놀이기구가 많아서 재미가 부족한 편이었는데 한국은 놀이기구의 스케일과 스릴이 엄청나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이 유행인데 친구들과 염원하던 한국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 소원 성취도 했습니다. 또 한국인들의 세련됨에도 놀라웠어요. 저는 일본 여성 중에서는 키가 좀 큰 편인데요. 일본에서는 놀이기구 줄을 서 있을 때 뒤를 돌아보면 키 큰 남자를 찾기 어려워요. 그러나 한국 남자들은 높은 키와 세련된 옷차림, 건강한 피부를 자랑하며 눈에 띄게 멋있었어요. 한국 드라마 속 배우들이 현실에서도 이렇게 멋지다니 한국으로의 유학을 다시 다짐하게 됐죠. 제 환상적인 수학여행 체험기를 아빠에게 매일 보냈는데 아빠는 도무지 대화에 참여하지 않더라고요. 난리를 쳤을 때도 한국에서 어떤 위험에 처할지 걱정했을 때도 말이 없으셨죠. 걱정이 돼서 마지막 날 밤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와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했는데 내일 집에 돌아가기로 했으니까 그때 들어보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하면서 한국 김, 화장품, 예쁜 옷, 그리고 BTS 굿즈까지 가득 쇼핑한 것들을 안고 들어가면서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아빠가 무슨 소식을 전할지 걱정이 됐습니다. 아빠가 한국에 돈을 주고 왔냐며 내가 힘들게 번 돈을 한국에 썼다고 노발대발할 텐데 이런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툭 떨어진 느낌이었죠. 조심조심 집으로 들어간 순간 놀라웠습니다. 아빠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첫 마디가 재미있었니? 였죠. 거짓말을 할까 하다가 정말 재미있고 행복했던 것은 사실이라 네, 재미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아빠와 마주보고 가만히 거실에 앉아있자니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윽고 아빠가 말을 꺼냈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미안하다 루카. 아빠 때문에 부끄러운 적이 많았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뭔가 단단히 잘못 들은 것 같아서 아빠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빠는 제가 보내준 한국 여행기를 실시간으로 전해 들으며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니까 욕먹이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구나 싶으셨다는데요. 계속해서 쏟아지는 사진과 조작이 불가능한 동영상들을 보며 한국인이 왜 이렇게 친절하게 아량을 베풀지라고 생각을 계속했다고 하셨어요. 이제껏 머릿속에서 그려낸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에 혼란이 와서 아버지께서는 매번 사용하는 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찾아봤다고 하셨어요. 그리고서 엄청난 쇼크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를 꼴딱 세면서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시고는 내가 알고 있던 건 모조리 다 거짓이었고 일본 입장에서 조작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어설프게나마 공부해서 전달했던 역사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아셨고요. 그래서 그동안 혐한 우익으로 활동해왔던 세월이 부끄러워지셨고 또 그런 아빠를 둔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변해버린 아빠의 모습이 너무 생소했는데 아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접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여서 그랬다면서 너에게 생생한 한국의 경험을 전달받지 못했다면 이런 깨달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아빠와 대립해왔는데 이번 수학여행을 통해 아빠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변한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빠의 변화가 너무 기쁘고 이제라도 진실을 바로 아셨다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아빠와 함께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거든요. 언어를 능통하게 배우면 한국에서의 유학도 꿈꿀 수 있겠죠? 사연 잘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감동적인 사연이 있으시면 공식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한국을 꿈꾸는 감동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번에 올라오는 감동뭉클한 새로운 영상 소식도 받아보세요.